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낼까 하다가, 좀 의미 있게 보낼까 하다가, 이런 거를 한번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점이 있었는데, 이게 저희 집부터 출발을 하면 제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또 안 드러내자니 뭐 어디를 이동하는지 모르실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출근 시간대라 이 내부순환로가 굉장히 막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저는 내부순환을 타고 강변북로로 가다가 영동대교를 건너서 사무실로 출근하는 루트인데요. 출근할 때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고, 또 제가 퇴근할 때는 한 8시 넘어서 퇴근을 하기 때문에 한 3, 40분 정도? 빠르면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유명한 이제 그 짤이 있잖아요. 아무도 나를 모르고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말을 좀 유행했던, 저도 그런 말을 되게 좋아했던, 지금도 여전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개인적인 TMI를 좀 풀자면, 제가 연구하는 삶을 조금 살았었어요, 전업으로. 그러다가 학문의 세계에서의 권위는 아시다시피 뭐 퍼블리시하는 논문의 그 저널의 퀄리티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본단 말이죠. 그리고 뭐 그런 삶을 쭉 살아오다가 그때는 제 마음의 기축통화 같은 것들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이걸 했을 때 논문 쓰는데 뭐가 도움되지? 이걸 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되나? 뭐 그런 생각들을 주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시대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또 뭐 전문성을 드러낸다거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드러내서 또 다른 새로운 흐름이 발생을 해서 막차 탄 건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다가, 그래서 저를 드러내고, 뭐 제가 뭐 전공이 정책학입니다만 그 정책학 강의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논문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들을 거의 공개 강의로 다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다가 또 제가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 모습이 아니라, 저도 뭐 한번 미디어에 노출돼서 인터뷰도 해보고 했지만, 그 미디어가 요구하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 말고 실제로 좀 저의 기록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사업을 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태의 또 영상들도 공개로 다 풀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는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기여하는 게 뭔가 좀 제 삶의 테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좋은데, 제가 원래 지향했던 드러나지 않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가 늘 머릿속에서 이렇게 좀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 음악을 듣거나, 뭐 출근 시간이 굉장히 뭐 여기 다 앞에 뭐 여러 가지, 나 모르는 분들인데, 다들 운전하시는 분들 다들 무료한 출근길 보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뭐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뭐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뭐 직주근접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 진짜 직장과 집이 가까우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어, 그, 아무튼 뭐, 그런 삶을 어제까지 살다가, 그리고 또 제가 드러나는 영상을 해야 저는 진정성이, 좀 담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또 다시 생각해보니까, 뭐, 진정성을 전달하는 방법이 꼭 제가 나와야 되는 방법인가라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퇴근하는 이 시간에 어떤 거를 생산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생각을 듣거나, 누군가의 사연을 듣거나, 어떤 음악을 듣는 시간도 분명히 저에게 유용하고, 또 정서적 안정을 주고, 힐링을 주겠습니다만, 콘텐츠 생산자로서의 또 삶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고로 영상을, 기획하는 것부터 납품하는 것까지 해서 프로로서 납품을 해본 경험도 있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화려한 기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의 편집으로 최대 효율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방향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다른 강의로 풀었던 그런 정책학, 사회과학 논문 작성,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학에서 한 3년 정도 겸임 교수로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대학원 학생분들에게 전일제든 시간제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창업을 세부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데이터를 조금 더 학문적인 데이터 분석이랑, 그리고 또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현실감 있게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또 강의 콘텐츠를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공개로. 이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어쨌든 뭐 논문도 퍼블리시 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무리 유튜브가 레드오션이다라고 하겠지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리고 또 뭐 예전에 또 요런 박명수님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늦었을 수 있다 인가? 근데 그게 저는 하무이가 지금이라도 해라 뭐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망설이기만 하면 뭔가 시작이 늦어진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 어젯밤에 채널을 이렇게 개설해두고 이거 출근길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사무실에서 편집 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편집하는 경험이 조금 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이거 뭘 편집하겠습니까? 그냥 제 목소리와 이 영상과 싱크만 맞추고 앞뒤만 잘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거를 해야지 라고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그 고정하는 장비가 없고, 원래는 컨셉이 이거였어요. 조수석에 이 거치대를 두고, 그래서 채널 이름이 같이 출근할래요가, 그러니까 조수석에 탄 상황을 이렇게 설정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치대도 없고 핑계거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송 영상 장비가 사무실에 다 있어요. 이게 어제 퇴근길에 급하게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잡은 거라, 이게 지금 마이크도 없다. 녹음할 수 있는
녹음기도 없다. 그리고 고정할 수 있는 뭐 거치대도 없다. 이런 핑계가 망설이게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출근 전에 그냥 휴대전화를 음, 이게 그 예전에 휴대전화를 바꾸기 전에 지금은 내비게이션으로 갤럭시 폴드를 씁니다만 예전에는 이제 긴 거 지금도 쓰고 있는데 아무튼 그 그냥 보통 스마트폰을 두던 거치대가 공간이 아직 안 떼져가지고 그게 안 떼지더라고. 이게 뭐 양면 테이프로 붙여서 그 당시에 이렇게 손쉽게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떤 작용에 의해서 계속 남아 있어서 거기에다가 지금 카메라를 넣었더니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을, 이 영상을 어떻게 접하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출근을 하고 있지만, 또 영상으로 보면 그곳이 또 가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적절한 차 소리와 출근길과 그리고 잡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새벽에 작업하실 때나 아니면 뭐 무료하실 때 틀어놓으면 어떨까? 그 이슈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냥 의식의 흐름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뭐 정해놓고 한다고 그게 뭐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정해놓고 하는 콘텐츠들을 한동안 만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그것도 채널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한 거는 그러니까 시도를 한 2번 했어. 이게 약간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맞서는 마음 뭐 그런 것들이 한 채널이 있었는데 2021년쯤에 가입을 하고 2년 동안 고민을 합니다. 올려도 되는 것인가? 그러다가 2023년에 영상 몇 개를 올렸어요. 그리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대로 뒀는데 그걸 보고 구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300m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1월쯤에 또 영상을 올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봤던 그 유튜브들처럼 제가 중심에 나오고 어떤 공간에서 크로마키 끼고 크로마키 이렇게 뒤에 이제 하고 그래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이야기를 터는 그런 콘텐츠를 잠깐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구독자가 느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 제 의식의 흐름에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진짜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학생 때나 대학원생 때나 뭐 대학원 다니시는 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교수님들이 대충대충 강의하는 것 같잖아요. 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행위가 쉬워 보인다면 그 행위는 그 사람이 고수일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적절하게 농담을 섞어가면서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면서 적절하게 원하는 수업 목표를 이끌고 간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긴장되는 순간이 있죠. 몰랐는데 강의 평가 결과가 정말 적나라하게 누가 했는지는 모릅니다. 누가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다행히 전임 교수님들보다 성적이 좋았던 적도 있고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약간 예전에는 막 제 잘난 맛에 되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아, 얼마나 꼴불견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쩌겠어요. 제가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당시에는 좀 눈치도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괜히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께서 자기들은 기쁜 마음에 저의 칭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머리끝이 서는 줄 알았습니다. 와, 그러면 나는 이제 지읒됐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 뭔가 600m 앞 시속 뭔가 70km 눈밖에 나기가 싫은데 그런 상황들이 외부에 의해서 펼쳐질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가 끝나면 강의 평가를 받아야 되고 한 해가 끝나면 약 300m 이 앞 실적에 시속 따라서 70km 어떻게 돼야 단속 된다라는 구간입니다. 게 참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없이 내가 원하는 강의를 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2025년 이 영상을 찍는 시기는 2026년 4월입니다. 작년 2025년 7월부터 6월인가부터 강의 평가가 없는 그리고 커리큘럼을 내 맘대로 짤 수 있는 강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논문 작성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제가 또 정책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뭐 숨겨놓은 이제 어디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오늘은 오디오 비는 걸 막기 위해서 TMI를 더 풀자면 경영학 중에서도 마케팅을 잠시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에 양적 연구에서 굉장히 연구 방법론을 거의 뭐 사랑하다시피 하는데요. 저는 현상이 왜 그럴까에 대한 탐구가 더 돼야 될 텐데 그런 거가 좀 아쉬웠고 그리고 또 제가 강단에서 창업 전공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뭐 심리학과는 굉장히 엄격하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항상 이 선수 램프는 항상 이렇게 막혀요. 그런데 제 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비상등을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뒷차가 너무 세게 신나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발견하면 저는 뒤에서 쾅 부딪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방어 운전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도 다행히 이렇게 비상등을 넣고 앞뒤 이런 안전속도로 가고 있다. 뭐 그런 생각. 아무튼 뭐 그래서 사회과학에서 할 수 있는 고급 계량 통계라든지 이 현상에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저는 되게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그 강의를 그냥 공개로 계속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섹션을 유튜브에서 열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강의 크리에이터로 또 구독자는 적지만 한동안 또 사명감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뭐 제가 또 다른 사업체도 있는데 그 사업체의 유튜브 채널 원래는 하나에서 다 같이 뭐 사업 이야기도 했다가 연구 이야기도 했다가 뭐 이랬는데 구독자의 층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그런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널을 좀 분리해야 되겠다. 구독자는 적지만 뭐 여러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한 채널을 키우기도 모자란 시점에 저는 여러 가지를 또 하게 됩니다.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하다가 시리즈를 완결을 했어요. 다들 완결을 했더니 생각보다 또 업로드 할 때는 매주 업로드 했거든요. 두 채널에 대해서 매주 실제로 진짜 강의 오프라인 강의 준비하듯이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고 대본 없이 그냥 카메라만 응시한 채로 원 테이크로 찍었습니다. 그게 또 부담이 상당하거든요.
아, 이거 뭐 엔진하면 어쩌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도 뭐 그냥 나름, 어, 다음 시즌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열린 결말들로 해뒀습니다. 이제서야 종종 제가 뭐 공무원 강의도 종종 가고, 뭐 제가 관련된 그런 특강, 오프라인 특강을 종종 가는데, 그때 더 자세한 설명은 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뭐 CTA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제 쇼룸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뭐 그런 강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했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여기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 유튜브를 하면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올까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정말 쇼폼 영상으로만 제 정체를 숨기고 한번 해보고 있는 게 또 있는데,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리고 여기서 왜 제 목소리를 넣냐면, 이게 또 보니까 TTS 이런 거 보니까, 그 단어 단위마다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크레딧이 차감되는 그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롱폼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 때 크레딧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클론, 목소리 복제도 있겠지만 그냥 뭐 그래도 그냥 그냥이란 단어가 참 옛날에 어릴 때 그냥 뭐 이런 말 했다가 좀 안 좋은 기억도 있어서 그냥이란 말을 버릇처럼 많이 쓰는데 아무튼 어 그렇습니다. 저는 아예 저를 드러내지도 아무튼 이거는 뭐 그래요. 그냥 기존에 공개 강의가 있는 교육 크리에이터로서 있는 채널에 이 출근길을 못 올리겠더라고요. 결이 바뀌니까. 그리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제 퇴근길에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해보면 어떨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 걸보다는 해보면 어떨까가 조금 더 컸어요. 그래서 어제 채널을 바로 개설하고 채널 아트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채널 아트는 오늘 영상을 편집하면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풍경을 채널 아트로 쓸 겁니다. 이게 계속 갈수록 효율을 따지게 돼요. 저는 뭐 다행히 옛날 시대부터 하나하나 버튼 눌러가면서 그래픽 프로그램도 뭐 벡터든 뭐 비트맵 방식이든 포토샵 일러스트로 대표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도 다 쓰고 그걸로도 예전에 밥 벌어 먹고 살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예술적인 감각을 어릴 때는 취하다가 관공서랑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관공서 스타일이 굉장히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 건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제가 놀랬던 게 예전에 뭐 지금은 거의 안 갑니다만 창업과 네트워킹 이런 데 가보면은 뭐 이거는 그래픽 하시는 분한테 맡겨야 되고 저거는 개발하시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게 예전부터 하던 거라 어릴 때는 심지어 지금은 뭐 되게 언어도 좋아지고 통합 개발 환경도 좋아지고 뭐 그랬는데 예전에는 뭐 깃이 있겠습니까? 깃허브 뭐 이런 것도 없고 있었나? 저는 그냥 직접 그냥 FTP로 막 올리고 막 그 PHP라는 거를 먼저 입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웹마스터 이랬잖아요. 웹마스터라는 말 요새 안 쓰는 것 같은데.
웹마스터가 참 멋져 보인다. 어릴 때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씩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때 이제 그 전 국민이 컴퓨터를 거의 처음 가정에 들여다 놓던 시절이 제 기억이 맞으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체감상 1996년, 7년, 8년 뭐 이런 때였어요. 그 당시에 뭐 조금씩 이제 모뎀, 그전엔 모뎀을 썼는데 모뎀 썼던 기억 나십니까? 이렇게 전화 거는 소리 나면서 지직 거리면서 나름 가장 빠르다는 56K를 썼었습니다. 천리안을 썼던 것 같아요. 썼습니다. 썼던 것 같아요가 아니라 천리안을 돈 내고 썼는데 유료, 요즘엔 다 무료잖아요. 온라인 서비스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막 그 텍스트로 된, 뭐 물론 그 천리안 98, 뭐 천리안 9820, 천리안 2000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화려한 그래픽도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맨을 주로 썼어요. 그런 걸로 들어가 보면 뭐 한 달에 한 번인가? 오늘은 정보의 바다 인터넷을 항해하는 날입니다. 이러면서 뭐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던, 근데 그때 참 다 생경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되게 놀랐던 게 어른들은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에 어렸으니까 어른들은 다 알 것 같고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던 포지션들이 많았잖아요. 특히나 선생님들, 제가 주로 봤던 어른들은 어릴 때는 선생님들이 거의 다니까. 근데 그분들도 수준이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어릴 때 봤을 때. 컴퓨터에서는. 다, 신기한데? 이 시대가 바뀌는 건가? 잘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선점이란 건 그렇지만, 이 기술을 익혀놓으면, 늙어서, 그 당시에도 늙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신기하죠. 그래서 늙어서, 나이 들어서, 그때 막연했던 늙음이 지금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데, 나이 들어서, 지금 제 오른쪽에는 한양대학교가 있는데, 저기서 강의를 했습니다. 종종, 이제는, 한동안 전기주차권을 참 많이, 활용을 했는데, 이제 전기주차권 갱신할 일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할은 맡고 있어요. 근데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되니까. 도시철도인가? 지하인데 지하로 안 가요, 2호선은. 갈 때도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좀 신기한 문물로 다가왔었어요. 요즘에는 휴대전화나 아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게 부르는 말이죠. 디지털 네이티브. 저는 TV나 라디오나 뭐 여기까지는 전화기나 이런 게 집에 당연하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컴퓨터나 디지털 디바이스는 없을 수도 있다.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시대의 사람이라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아마 휴대전화까지도 당연한 게 있는 거 아닐까라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는 재사회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저처럼 이제 이런 사회활동을 하시게 되면 그때 소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또 거래를 계속 이어가려면 제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컴퓨터를 보통은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또 그 기억나시는 분들 많겠지만 또 뭐 축전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카페가 있었나 그 당시에 뭐 아무튼 HTML 태그를 막 덕지덕지 막 해가지고 뭐
팬 카페, 뭐 이런 거 하는, 알러창에다가 몇 집 대박, 뭐 이런 거. 뭐 내리고, 눈 내린 것처럼 하여튼 그런 자바 스크립트들을 쓰던 문화가 있었어요. 마이너 하겠지만. 그래서 저기를 좀 제가 원리를 파보는 걸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그냥 뭔가 엔터테인먼트 수단으로 처음에 썼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나에게 나중에 밥벌이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가 동부 간선도로 저기 의정부 쪽에서 오는 예전에 그쪽 동네에 살아가지고 너무 막혀요. 여기 저기 아무튼 공릉 부분부터 너무 그 전에도 막혀요. 그냥 아무튼 막혀요. 그 막히는 데다가 이 내부 순환이 만나는 곳이라 굉장히 막힙니다. 저는 특히나 그 영동대교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정신을 미친 듯이 차려야 되는 구간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도 다행히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엔터테인먼트적인 수단을 넘어서서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좀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국민들 전부가 모르는 느낌이었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하면 뭔가 돋보이는 게 좋았어요. 어릴 때. 지금은 그게 뭐 모난돌이 정맞는다 이런 느낌도 알고 뭐 그렇지만 제가 뭔가 그런 결핍이 있었나 봐요. 그런 하여튼 뭔가 결핍이었어. 제가 지금 보면 우월하려고 하고 안 우월했으니까 우월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냥 애당초 우월했다면 뭐 허허거렸겠죠. 근데 늘 뭐 이기려고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고 그거는 매년 또 매일 또 기회가 되는 한 당사자에게 사죄를 하며 또 살고 있지만 이게 참 그래서 요새는 사람을 안 만나요. 이게 일이 바쁘기도 하고 이게 옛날에 되게 좋았던 그게 다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퇴근하고 친구들 만나서 사는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새 예전에 코로나 전에 아마 10여 년 전에는 체력도 좋을 때니까 새벽 2시까지 노는 거예요. 노래방도 가고 노래방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옛날에 노래방 메이트들이 있었어. 친구들이 있었어.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던 믿지 못할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그립네. 하여튼 엄청 먹어도 배가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냥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먹고 또 커피 또 때린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커피 마시고 그러다가 이야기만 주구장창 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노래방 가야지 이래가지고 노래방 갔다가 그리고 집에 가서 개운하게 잠듭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데가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여기도 조심해야 돼. 여기도 다른 데서 오는 차들이랑 만나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영동대교가 비 내리는 영동교 그 다리인가? 아무튼 그 영동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들이
여기서부터 막힙니다. 이게 실제 거리는 한 몇백 미터 안 될 건데 여기에서 저 예전에 막 몇십 분 소요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 손 흔들어 주시는 분 매너 있으시는데 다들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다. 예전에는 막 이렇게 앞차가 끼어들게 보이면 안 비켜줬어요. 내가 가고 있는데 왜 들어오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다 각자가 잘 자기의 방향대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차들을 예전에 보면서 스레드에 한번 글을 남긴 적이 있는데 스레드는 글을 자주는 못 남기겠습니다. 거기서 메가 스레드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남겨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냥 댓글을 많이 답니다. 공감도 많이 해주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보니까 이 차들이 다 각자가 이 인터넷으로 비유하면 다들 유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보면 아까 저기 덤프트럭처럼 막 빵빵거리고 뭐 이렇게 서로 그 나타나는 작은 행위들 하나 가지고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뭔가 여러 현상들 속에서도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난 뒤로는 웬만하면 비켜줍니다. 안 비켜줄 때도 가끔 있는데 웬만하면 비켜줍니다. 오늘은 다행히 쑥쑥 빠지는 것 같습니다. 영동대교에서도 또 헬 게이트가 열립니다. 뭐냐면 영동대교가 이 편도 3차로의 도로거든요. 그러면 저는 1차로나 2차로로 가야 되는데 3차로로 램프가 들어가요. 그러면 다리를 건너면서 통행의 흐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또 뒤에 오시는 분들에게 거슬리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진입을 해야 되는. 저는 출근길에 성수 분기점이죠. 성수 분기점에서 한번 헬게이트를 겪고 그리고 영동대교를 만나는 지점에서 한번 헬게이트를 겪습니다. 그래요. 이런 출근길입니다.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컴퓨터를 좀 다루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한 20년이 된 것 같아요. 영상도 비디오 테이프 편집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선형 편집이라고 하는데 비선형 편집이 요새 많이 있고 요즘에는 뭐 클릭만 하면 되는 도구들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비선형 편집으로 넘어왔고 제가 쓰는 편집 프로그램은 파이널 컷이고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옛날 파이널 컷을 좀 더 좋아했지만 간소화된 파이널 컷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도 그렇고 그래픽도 그렇고 개발하는 것도 그렇고 다 되는. 근데 또 전문성을 각자가 기르려면 각자 전문 분야에게 맡기는 게 훨씬 좋죠. 저도 위임을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그래요. 아직은 아직은 1k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단속 구간이랍니다. 안전운전 하셔야 됩니다. 1km? 1km? 나랑 상관없잖아. 저는 그 전에 오른쪽으로 빠질 건데. 그냥 위임하기에는 아직은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참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 제가 또 중간에
국세청 기준으로 사업자를 5번 등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3개는 폐업을 했고요. 2개가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게 왜 근데 저는 사업을 플레이어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잠깐 창업 멘토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길을 가봤다는 그 알량함이 온 몸을 감싸 안을 때가 있었어요. 늘 저를 그 당시에도 경계를 했는데, 이게, 지금은 40대입니다만, 30대 중후반에 멘토 포지션을 하기에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해보고 싶은 일이 많다도 있었고, 일단은 내 본진이 더 탄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멘토링을 해서 잘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는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말 안 하기 때문에 다른 그 사람이 앞만 보고 달리자. 보통 창업을 할 때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그 여러 각도에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됐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고맙다라는 인사도 종종 하고 매년 인사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랬어요. 나름 그런 좀 예전에 지금은 이름이 모두의 창업으로 바뀌었지만 도전 케이스 스타터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그때 심사위원도 했다가 또 한때는 또 그들을 도움 주는 멘토 역할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두의 창업 멘토는 안 합니다. 멘토라는 것 자체가 좀 거북스러운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안 하는데 그냥 또 할 수도 있겠죠. 지금 시점에서 안 한단 말입니다. 이런 학원을 섣부르게 하면 사실 모순적인 사람이에요. 모순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출근길에 건강한 음식만 먹어야지 하다가 영동대교 넘어가면서 갑자기 맥도날드 갈까 해가지고 드라이브스루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겠어. 근데 하나하나씩 바꾸려고 언행일치가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에는 햄버거 세트를 아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냥 기본 사이즈를 시킨다. 그리고 제가 비켜주기 싫은 유형이 저런 유형이긴 한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여기서 또 비켜줘야지. 그렇습니다. 요새는 여기 이런 것에서는 화가 나지 않아요. 다행이죠. 이렇게 또 미안하다라고 또 이렇게 깜빡이 넣어주면 마음이 녹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이드로 왜 2번이나 미안해하지? 뭐지? 왜? 왜요? 되게 미안하셨나 본데? 3번인데? 왜? 아니야, 그렇게까지 미안해할 필요가 없어. 약 5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맞아. 옛날에 이마트에 주차했는데 그 주차장 근처에 카메라가 있었나 봐요. 후진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시속 80km 이래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이드 메뉴로 치킨 너겟이죠. 그래 맥너겟이랑 그런 것들을 위주로
더 시키던 거를 안 시키게 됐어요. 뭐야. 뭔가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비켜줍니다. 구급차가 오면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예전에는 이런 감각이 덜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구급차에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구급차에 실려가셨어요. 그때 기억 때문인지 구급차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도착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켜줘요. 빨리 병원 저기 도착하면 좋겠다. 응, 응. 이게 참, 뭐, 예전에 어르신들이 3년상 이런 거 하잖아요. 그때는 막 고기도 안 드시고 한다는데, 전 고기는 잘 먹고 했지만, 이게 왜 3년인가를 생각을 해봤더니, 마음이 그래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의 한 페이지를 넘어가는 게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상을 왔던 비슷한 또래의 그 동료가 계셨는데요. 쓰나미가 올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사실 돌아가신 순간에는 얼떨떨합니다. 얼떨떨이 아니고 멍합니다. 그냥 멍하고 그냥 조문객 맞이하고 인사하고 그냥 덤덤해요. 그리고 염할 때 그 마지막으로 그 고인에게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고마웠습니다. 좋은 곳에 가십시오 하는데 좀 눈물이 났고 그냥 약간 그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감정의 쓰나미가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쓰나미보다 지금 중요한 게 1차로에 차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왔어. 큰일 났네. 그래서 잘 집어넣어야 돼. 예전에 제가 동부간선에서 출퇴근할 때는 암묵적 룰이 있었어요. 앞에 차 들어가고 요 차가 가고 또 제가 들어가고 여기도 있네. 여기 안 지켜지는 그러니까 퐁당퐁당이 안 지켜지는 도로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전에 동부간선 확장되기 전에 이런 룰이 굉장히 잘 지켜졌던 도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2차로로 자연스럽게 또 저로 인해서 또 앞 택시는 자연스럽게 1차로로 이렇게 가는 평화로운 모습을 보셨습니다. 저 여기서 보는 제 오른쪽으로 보면 한강, 남산이 보이고요. 왼쪽으로 보면 시그니엘이 보이는 위치인데 이게 약간 미디어에서 나오는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 서울 구경 특집할 때의 그 타이틀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맞나? 아닌가?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하는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나마 음식을 줄이고 있다. 저기도 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시네요. 그냥 빨리 병원에 잘 도착하시면 좋겠다.